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지금 4~5곳 정도 발표를 한다 그랬고 올해 안에 한두 곳 정도 발표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로드맵대로 만약에 안 나와 버리잖아요. 그럼 또 주택 가격이 또 한번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다 들려요. 다 들립니다. 네, 오늘 강의 이제 시작할 건데 오늘 별로 안 오셨네요. 네. 날씨가 갑자기 좋아져서 그런가? 네.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요즘 시장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우울해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시장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단기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장은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상당 기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조정을 좀 많이 받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가격이 올랐던 거는 여러분 가격이 시장이 오르는 거는 실질적인 수요자만으로는 오르지가 않아요. 그냥 스테이블하게 가는 거지.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가수요가 있었던 게 가격이 올랐던 겁니다. 근데 이 가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지금 점점 좁혀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수요가 이제 들어오지 못하면 당연히 어때? 가격은 조정이죠. 조정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 받는다라고 봐요. 예. 실질적으로 시장이 지금 잠잠하고요. 그 다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 여기서 만약에 가격이 더 올라버리면 그게 더 문제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이따가 좀 말씀드릴 텐데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만약에 되기 위해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장 자체가. 근데 이 만약에 이번에 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로드맵대로 만약에 이 로드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3기 신도시거든요.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지금 4~5곳 정도 발표를 한다 그랬고 올해 안에 한두 곳 정도 발표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로드맵대로 만약에 안 나와 버리잖아요. 그럼 또 주택 가격이 또 한번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 이게 나와줘야 돼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하고요. 2기 신도시하고요. 장점. 얘를 뭐 한 곳에 만들어 놓은 장점이 3기 신도시예요. 자, 1기 신도시의 장점이 뭡니까? 서울에서 가까워요. 물리적인 거리가 좋죠. 예, 1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보다는 좀 멀죠. 2기 신도시. 뭐 동탄이나 뭐 화성이라던가 저기 파주라던가 양주, 옥정이라던가 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2기 신도시에서도 좀 뭐 가까운 데는 있긴 하죠. 뭐 판교라던가 이런데.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얘네는 서울에서 어찌 됐던 2기 신도시는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요.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서울에서. 그런데 얘네의 장점은 뭐냐면 자족 기능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자족 기능이. 자, 1기 신도시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서울로 모든 게 다 집중됐던 시기였잖아요. 그때는 제일 필요한 게 그냥 집이었어요. 집. 일자리가 아니라 서울로 모든 게 집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필요했던 거는 그냥 집만 있으면 됐어요. 그래서 1기 신도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전형적인 베드타운입니다. 전형적인. 그리고 2기 신도시는 어때요? 이제 2기 신도시부터는 여기에 이 신도시 안에 자족 기능이 갖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평택이라던가 이런 데도 어때요? 기업도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동탄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대표 네,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자족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뭐냐면 1기의 물리적인 1기의 이제 도심 접근성이 좋은 거랑 그 다음에 2기의 자족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게 3기 신도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과거에 한번 예를 볼게요. 과거에 여러분들 서울의 주택 가격이 가장 낮았을 때가 언제예요? 최근에 와서. 이명박 정부 때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죠? 이명박 정부 때가 주택 가격이 가장 낮았었어요. 그래서
연도를 보면 2012년이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닥 짚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게 주택을 많이 공급해 줬어요. 뭘 공급해 줬어요? 보금자리.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금은 세곡, 내곡 이런데 우면, 이런데 입지적인 여건이 좋은 지역에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를 뭐만 봐요? 걔만 보는 거 아닙니까? 기존 주택 안 사요. 왜? 보금자리 싸게, 입지적인 여건이 괜찮은 지역에 싸게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얘만 바라보니까 기존의 주택이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존 주택이 거래가 안 돼. 왜? 아니, 원래 10억인데 주변 시세가 이 보금자 주택이 뭡니까? 시세보다 싸게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8억에 공급해 준 거예요. 5억에, 6억에. 그러니까 시세보다 싸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10억짜리 사요?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강남 재건축이고 강남의 일반 아파트 가격이 가장 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얘만 바라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면 1기 신도시의 장점과 2기 신도시의 장점을 갖고 있는 3기 신도시 얘만 바라보겠죠. 예, 그럼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가격이 오른 거는 물건이 시장에 물건도 시장에 별로 안 남았는데, 자,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될 거다, 양도세 중과시키고 하니까 물건들이 많이 나올 거고, 4월 이후부터는 주택 가격이 상당히 스테이블하게 갈 거고,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관망했던 실수요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은 관망만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7월 달부터 가격이 확 치솟으니까 어때요? 관망을 했던 수요자들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이거 지금 아니면 또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집 사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때요? 중개업소 가보면 살 사람들만 계속 들어오고 물건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매수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쫓기는 거죠. 물건도 없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물건 나오면 그냥 계약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장이 형성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안정화시키려면 이번에 나왔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처럼 그 로드맵이 그대로 가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안 나오면. 근데 나오겠죠. 나올 것 같아요. 예. 설마 안 해놓겠습니까, 이번에도? 예.